네, 24시간 돌아가는 우리 크립토 시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이죠. 이제는 암호화폐가 대세다. 안녕하세요. 코인랩소디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승희. 장하주입니다. 네, 또 승현군이 오늘 굉장히 화사하시네요. 만만치 않으십니다. 저희 시장도 좀 화사해지면 좋겠는데 최근에 우리 또 글로벌 경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독 좀 다양한 리스크들이 시장 전반에 좀 뿌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도 투자자들은 최근에 이러한 중동의 리스크를 좀 뒤로 한 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승 마감을 해줬는데 우리 암호화폐 시장은 여전히 좀 관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특히 또 어제 XRP 관련해서 소송 이슈가 굉장히 크게 하나 기사거리가 나오기도 했는데 잠시 후에 저희가 또 XRP 관련한 차트 그리고 소송 이슈까지 한번 짚어 드릴 테니까 그 부분까지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또 이제 또 간밤 미증시 분위기 먼저 살펴봐야겠죠. 이번 주 정말 다양한 경제 지표가 또 쏟아져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미국의 체온계가 되어줄 경기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됐고 간밤에도 그중에 하나였는데요. 일단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날 뉴욕 증시를 끌어올려줄 상승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일단 기술주에 대한 낙관론이 이어졌습니다. 엔비디아가 필두로 기술주에 대한 기대감을 밀어올렸는데 전날에 이제 4.3% 올라서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날도 역시 0.46% 오르면서 역대 최고가를 하루 만에 경신하며 1위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트럼프가 파월의 후임자를 조기에 지명할 수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금리 인하 시점이 앞당겨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시장은 또 한 번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으로 인해서 미 달러화 가치는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사실 지금 연준 의장의 새로운 교체 그러니까 발표 시기 같은 경우에는 올해 12월로 예상이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가 3-4 개월 정도 앞당겨 버린다면 시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요소로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씩 그쵸.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겠죠. 왜냐하면 시장 참여자들은 3-4 개월 앞당겨져 있는 그런 연준 의장의 말을 듣지 이제 곧 갈 파월 의장의 말을 잘 안 듣게 될 수 있단 말이죠. 그쵸. 이 더 이른 금리 인하 시점이 다가올 것이라는 기대감은 음. 존재하기는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상승 모멘텀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바로 이제 관세 협상 마감 기한을 음. 연장시키겠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 원래는 이제 내달 8 일에 이 상호 관세가 마감되는 기한이었는데 이 기한을 조금 더 연장시키겠다라는 입장이 나왔거든요. 이 소식에 이제 S&P 500 지수도 고점을 높이면서 장중 고점 기록에 점차 다가가는 모습을 보였고 나스닥 지수도 지난해 12월 16일에 세웠던 장중 고점 경신을 목전에 뒀습니다. 음. 중동 리스크는 일단 일단락이 되어가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사실 관세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시장에 남아있는 상태였는데 지금 관세 협상 기한을 연장하겠다는 입장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은 좀 숨을 돌리는 모습을 보이게 된 거죠. 이에 이 관세에 대해서는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관련된 질문을 받기 시작하자 아마도 연장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대통령이 내릴 결정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실 한국을 포함한 이 57개국 경제 주체에 차등화된 상호 관세를 좀 내린 바가 있죠. 4월 9일에 이제 발효를 했다가 3시간 만에 중국을 제외하고 90일 정도 유예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일단은 이 유예 기간을 미룰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을 백악관이 시사를 한 점이 나온 겁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는 상승 모멘텀을 이끌 만한 요소들이 많았고 또 이 와중에 경기 지표가 발표가 됐지만 이 부분은 사실 시장의 희소식이 되어주지는 못했습니다. 두 가지 핵심 지표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보다 10,000건 정도 감소는 했지만요. 2주 이상 반복적으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이른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3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구직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고용 둔화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4주 평균 이제 합산했을 때의 신규 청구 건수도 24만 5천 건으로 소폭 하락하면서 해고 수준은 뭐 여전히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도 사실 파월은 노동시장이 견고하다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당장 이런 지표가 발표됨에도 불구하고 파월은 아직은 경제도 노동시장도 견조하다라고 하면서 금리 인하를 서두르진 않을 계획으로 보여지죠. 그런 부분이 제가 파월 의장한테 꼭 한번 만나면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은 게, 그러다가 또 한 번에 "여전히 우리 시장이 견조하다." 이렇게 해 놓고서는 50 BP를 한 번에 내렸던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기업들이 지금 채용에 굉장히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고용 시장이 지금 사실 예전만큼이나 올라오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파월 의장은 굉장히 신중하게 시장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경기 하강 구간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음. 네, 맞습니다. 그 하강 구간이 또 한 번 드러나는 지표가 또 연이어서 발표가 됐는데 이제 1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가 됐죠. 예상치보다도 0.2% 하락하면서 역성장이 두드러졌습니다. 증감률 0.5 마이너스 0.5%를 기록했는데 이렇게 감소한 데에는 일단은 미국 경제가 일시적인 수입 급증 여파로 인해서 역성장한 것으로 최종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가 분기 기준으로 역성장한 것은 2022년 1분기 이후 3년 반 만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수입이 급증한 데에는 일단 관세 관련 불확실성이 가장 크겠죠. 기업들이 재고 확보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수입을 늘린 것입니다. 결국엔 1분기 성장률 하락의 직격탄을 맞게 된 것이고, 뭐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이제 2분기에는 일시적으로 재고 확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수입이 급감하면서 이제 성장률은 또 반등을 할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기는 합니다. 이제 간밤에 발표한 확정치 같은 경우에는 잠정치 때 빠졌던 경제활동 지표를 반영해서 산출을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개인 소비나 수출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사실 하향이 나왔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증가율은 잠정치의 1.2%에서 0.5%로 하향 조정됐고요. 또 수출 증가율도 잠정치의 2.4%에서 0.4%로 크게 빠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경제의 수요의 기조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민간 지출 증가율은 이 부분도 하향이 조정됐습니다. 2.5%에서 1.9%로 내려갔고요.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2022년 4분기 이후 2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엔 이렇게 연속으로 나오는 지표들이 계속 하향 조정된 것으로 봤을 때는 미국 경제 수요가 생각보다는 탄탄하지 않다는 걸 시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쵸. GDP 확정치가 미국 경제가 1 분기보다도 더 예상보다 더 둔화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좀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지금 연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연준이 생각이 복잡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물가가 다시 조금씩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고용 시그널은 조금씩 둔화가 되고 있고, GDP 성장치는 계속해서 하향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긴축 정책을 계속 유지를 하게 된다면 GDP가 더 떨어질 수 있는 그쵸. 입장을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이 인플레이션을 누르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하긴 해야 하는데, 계속해서 GDP가 하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생각이 굉장히 많고, 연준 입장에서 난해한 조건들이 경기에 이뤄지고 있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또 파월이 이 인내심 있는 어떤 금리 인하 정책을 펼치는 게 네. 좀 놀랍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네, 이렇게 경제 지표들을 계속해서 얘기해 드리고 있고요. 또 이뿐만 아니라 사실 뭐 어쨌거나 이 지표들은 또 관세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인데 그래도 간밤에 관세를 유예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좀 계속해서 해소해 주는 움직임이 또 보이기는 하곤 있죠. 하지만 이 지표는 관세 불확실성의 직격탄을 계속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경제가 이래서 계속해서 좀 당초에 예상된 것보다 빠르게 위축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뭐 6월 소비 심리 지수도 저희가 며칠 전에 언급을 해 드렸는데 이 부분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불안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기도 하죠. 뭐 이렇게 발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장과 연준은 계속해서 이런 숫자들을 방향으로 금리 인하를 결정하게 되겠죠. 오늘 나온 지표에서는 이제 고용 둔화와 또 경기 성장 둔화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9월 금리 인하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음. 의문이 나오곤 있지만 이 연준 내부에서는 일단은 7월 금리 동결을 예상하는 확률은 81%고요. 음. 또 9월 금리 인하를 할 확률은 69%로 일주일 전보다 16% 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어 근데 또 모르죠. 사실 파월이 의장이 조기에 이제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쵸. 뭐 관세 불확실성도 거치고 있는 상황이고 지표들은 안 좋다라는 점을 계속 시사하지만 음. 연이어 나오는 이런 변동성 때문에 계속해서 좀 신중한 모습을 취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성이라는 단어가 적당한 것 같은데, 그럼 오늘 지금 실시간으로 CME 패드워치를 보면서 금리 결정에 대한 향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 7월에 금리 동결 가능성이 사실상 90% 이상까지 갔었는데 이게 79%까지 지금 떨어진 상태죠. 그 이유로 대표적으로 제가 굳이 꼽자면 아까 말씀을 주신 트럼프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은 조기 연준 의장의 조기 임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연준의 독립성이 조금은 훼손될 수 있다라는 시장의 우려감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는 더 높게 그쵸. 쳐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79%까지 조금 동결 가능성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최근만 하더라도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폴리마켓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조기 금리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금리 가능성까지 계속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중요한 거는 7 월의 금리 가능성보다도 우리가 9월 그리고 나머지 올해 남은 금리 횟수인데, 9 월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74%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최근만 하더라도 이게 60% 가량을 차지를 해 줬는데 이렇게나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는 거는 아무래도 시장 자체에서는 9 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다라는 거겠죠.